자, 수술실에서 생일 파티를 한 정신 나간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사건인지 홍주혜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남성에게 같은 차림의 여성이 케이크를 건넵니다. 이어 케이크 위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기까지 한 이곳은 바로 서울 강남 제2성형외과 수술실.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뒤에는 환자도 한 명 누워 있습니다. 병원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사진들입니다. 기억을 상당히 갖고 있긴 한데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사진 찍으실 때 같이 계셨잖아요. 제지 안 하신 거죠? 조심을 안 하셨잖아요. 계정엔 이 밖에도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실에서 과자와 햄버거 등을 먹고 수술 도구로 장신구를 고치는 모습 등도 담겨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삭제됐습니다. 모두 환자 안전을 위해 멸균이 필수인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취하기엔 부적절한 행동들입니다. 수술박에 음식물을 반입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도 잘못한 행동이라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사진이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네티즌의 비난도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료인의 윤리를 위반하고 품위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협회에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성형수술을 받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의료진의 몰지각한 행각으로 의료계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지금 저 리포트에서 의료 전문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관련 협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거 협회 차원의 징계 말고 사법 처리가 불가능합니까? 손소 변호사. 사실은 그 의료법 규정을 이제 잘 찾아봐도 예. 수술실 내에서 네. 뭐 위생을 이제 좀 위반하고 예. 또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다라는 형사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 만약에 그 예. 병원의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장이 10명 정도 있다 그러면은 그 내부 규정이 있을 테니까 그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테고요. 네. 또 하나는 결국은 그 수술을 할 때는 받을 때는 그 환자와 병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네. 그 계약에 대한 결국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네. 다만 형사처벌까지는 직접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네. 또 하나는 의료법에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에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 정지가 가능한데 네. 일단 뭐 한 번 처음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1년까지 가능한 건 아니고 그것도 그 하위 규정에 단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행정처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형사처벌까지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데 동의하십니까? 현행법상으로는 맞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렇게 셀카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것이 네. 직접적으로 그 수술을 받고 있던 환자에게 네. 어떤 피해를 줬다고 그렇죠. 하기는 어렵고 네. 네. 의료법상에 이제 좀 벗어난 행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의료진으로서는 건데. 의료진의 기본 품위 유지를 어긴 거죠. 의료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걸 어긴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뭐 비난 내지는 아까 말한 뭐 징계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고 다만 참 이게 저는 셀카를 하다 못해서 이제 의료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셀카질을 하고 네. 그걸 또 SNS에 올리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사진은 보면은 환자가 버젓이 누워 있어요 옆에. 예. 그 환자가 무슨 환자를 갖다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뭐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셀카를 찍기 위한 무슨 배경물처럼 지금 생각하고 사진을 찍은 건데 저 환자가 알면은 저 같으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저렇게 개념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의료진이라는 사람들이. 혹시 또 이제 형사처벌 가능성을 하나를 좀 검토해 보자면은 만약에 저렇게 비위생적으로 해서 저 행위로 인해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은 수술에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실수가 있었다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어떤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건 약간 좀 무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얼마 전에 YTN이 뭐 단독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지만은 술 마시고서는 응급실에서 아기 치료하다가 재수술까지 했는데 그것도
음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갖고 처벌을 못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의사에 대한 진료 행위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제한이나 이런 것들 책임에 대한 규정이 너무 좀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의사나 간호사들의 윤리 의식에만 기대고 있죠. 법률에 기대는 게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 윤리 의식에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이런 파물이 터져서 난리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네티즌들이 뭐라 했냐면 중국은 경제는 정말 초고속으로 성장할지 모르지만 사회, 문화, 국민의 의식 이런 것은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좀 민망한 사건이라 할 수 있고 또 하나 내가 그 다른 이 간호사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마 간호사가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그동안 뭐 3년 혹은 4년 정규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의료학 기술도 배우지만은 또 윤리적 의식도 많이 배운다는 얘기죠. 네. 분명히 아마 간호조무사일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지금 도매급으로 어떤 넘어가는 뭐에 게 대해서? 간호조무사인데 간호사로 지금 기사는 다 간호사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성형외과 문제가 발생된 게 성형외과인데 성형외과는 사실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많죠. 그냥 비용 면에서 굉장히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12년 자, 이동영 작가, 네. 그 얘기는 간호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듣는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엄청 나쁘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를 하고 연빈나 앵커를 연결을 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네티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수술 중에 의료진들이 생일 파티를 한 사실을 한 네티즌들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댓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수술실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들 얼굴과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 이 병원을 철폐시키고 의사 자격도 박탈시켜야 한다. 그래야 다른 병원들도 경각심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강력한 처벌로 미리 더 큰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이 수술실에서 수술받은 환자를 두고도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네, 이런 병원에 가는 것은 나를 실험용 동물로 써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또 수술 후에 뱃속에 거즈와 가위가 들어가 있다더니 다 이유가 있었다면서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한 건 의료진들의 저급한 수준 때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자 스스로 병원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것 같다는 경고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수술 후 환자 몸에 핸드폰이 안 들어가 있었던 게 다행인 거죠. 그렇죠. 셀카 찍다가. 네. 그러니까 저 현장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생명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상당히 그 긴박한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것이 어쨌든 뭐 용인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소위 말해서 또 왜곡된 문화가 저기에 또 끼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저기 의사면은 되게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그러다 말씀을 보니까 못 드리지만 그렇지만 네. 뭐 급여도 많이 받을 텐데 왜 병원에서 생일 파티를 할까요? 환자 알기로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본인의 어떤 그 왜곡된 뭐 전문 의식 같은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 급박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뭐 정통해 있기 때문에 생일 파티도 이렇게 하고 또 케이크도 이렇게 먹는다. 그리고 상당히 어떤 그 뭐 피 뭐 이런 걸 다루긴 하지만은 이것에 상당히 그 둔감화되어 있고 숙련도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사실은 뭐 간접적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숨은 심리가 있지 그런 건 않았을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성형 열풍에 따라서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들이 수십 건, 수백 건을 공장처럼 성형 수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를 다 돈으로 보는 거지 환자로 안 보기 때문에 저렇게 환자하는 거를 어떤 그런 맞아요. 가능성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문제점을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형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성형 수술을 하는 의료진이나 지금 간호사 같은 분들도 그렇고 이 성형 수술을 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까지도 아닐까? 이룰 수 있는 어떤 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건 분명히 몸에 이제 침습행위라고 해서 칼을 대고 마취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망이라는 사고에 이룰 수 있고 또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성형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미용, 의료진들도 예뻐지기 위해서 뭐 아프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좀 더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어떤 기술적 행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벼운 행동들이 의료진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사진에 나타난 환자는 분명히 이제 마취를 상태였는데 자기가 저렇게 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 사진이 공개되면 글쎄 얼굴이 자세히 안 나길래 모를 수도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글쎄요, 황당하다는 표현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아니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실에 자기가 수술을 받으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수술을 받으러 와 있는데 자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자기를 수술하는 의료진들이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네. 정말 불쾌하고 굉장히 인격적 모독이죠. 그래 저거를 그러니까 의료진을 믿으면 좋겠지만 100% 믿을 수 없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신이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수술 과정에서도 의료 과실이 많이 발생하고 이 수술 과정에 대해서 분쟁으로 많이 비화되기 때문에 네. 수술 상황을 녹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제가 담당했던 사건 이야기인데, 네. 저런 상황에서 마취 중에 어떤 그 좋지 않은 행동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몰래 녹음기를 켜놓고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소문이 좋지 않던 그 병원의 그 의사가 예. 정말로 예. 그런 범죄 행위를 한 거죠. 마취된 상태에서 여성에게 남산이다가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예. 거액의 배상금을 받고 형사처벌도 받은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예. 모든 의료인이 그러진 않겠지만 예. 한두 명의 그런 소수의 의사가 전체 의사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또 범죄임에 명백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없어져야 될 행동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회사 얘기기도 한데요. 그 의사가 소위 말해서 수술 도중에 장난질을 친다라는 얘기를 들어갖고 환자가 녹음기를 틀어서 녹음을 했고 그것을 YTN에 제공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소송을 당했거든요. 네. 예, 그거랑 우리 변호사님 사건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그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대화라든지 그런 그 상황을 녹음할 때 네. 그 본인이 당사자로 있으면은 사실은 그 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네. 그 제3자가 그 다른 사람끼리의 그런 대화를 녹음했을 경우에는 사실 불법 녹음이거든요. 네. 근데 설령 그런 녹음 자체가 불법이라 가정하더라도 방송사에서 그런 공익적인 목적, 보도를 위해서 그 녹음을 내용을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느 정도는 뭐 책임이 오히려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좀 녹음을 하는 것밖에 지금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아마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일이 심심찮게 발생을 하고 환자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마취된 상태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